안녕하세요. 퀀텀 점프 클럽 여러분, 정상록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션은 쉽게 말해서 그 여러 가지 업무 툴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 워드를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할 때는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이 두 가지의 기능, 이 두 가지를 노션에서는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노션이 각 도구들보다 더 장점이 있다 라고 보기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션은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놨지만 그 각 도구의 그 장점을 집중적으로 또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션은 디지털 노트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노션의 주요 기능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노트 작성, 필기인 거죠. 필기에 유용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노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엑셀의 기능, 그러니까 표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면 또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과 파일이 또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롭박스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렇게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파일을 공유하듯이 노션에서도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단 많은 제약이 따르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파일 공유라는 목적으로 노션을 활용한다면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로드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션에서 작성하는 모든 기능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PPT, 엑셀, 워드는 툴 안에서 이제 계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연동을 해야 공유가 가능한데, 이 노션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공유 버튼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모두 클라우드 상에서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웹사이트로도 유용이 가능하다. 네, 웹페이지로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이력서도 많이 쓰고 있고, 회사용 페이지로도 많이 쓰고 있고, 뭐 포트폴리오용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능이 있고, 스마트폰, 뭐 태블릿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제공된다면은 나의 노션 계정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쉽게 공유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정리정돈 하는데 또 유용해서 또 많은 회사에서 이 노션을 회사 페이지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노션을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노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팀과 사용, 개인용, 학교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인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황에 맞게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기능을 이 노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맞는 페이지가 지금 다 템플릿으로 형성이 된 거고요. 지금 일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기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새로운 일기를 작성하면 이렇게 쭉쭉 그 날짜에 맞는 템플릿이 형성이 되고요. 프로젝트 플래너 또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식사 플래너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가계부인데 지금 보시면은 노션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라는 개념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일기, 프로젝트 플래너, 식사 플래너, 채용 공고 트래커, 주간 할 일 목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페이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단에 있는 게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고 이 제목 위에 아이콘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션은 제일 깔끔하게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색깔상에 맞게 아이콘을 선택을 해줘서 사과 해주면은 왼쪽에 이 사과라는 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개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개인 웹사이트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과 페이지 안에 또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하고 페이지 하면은 이 페이지가 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C 사과 C라고 해볼게요. 여기 사과 페이지 안에 사과 C라는 지금 하나의
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션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표보기를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다가 사과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사과가 만들어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컬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 이거를 과일이라고 해볼게요. 과일. 이렇게 과일이 또 나오게 되고, 이 과일 아이콘으로 뭐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딸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과일 페이지 안에 과일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사과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옆에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이거를 다 지워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뜨게 됩니다. 사과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컬럼이 있습니다. 이 컬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입니다. 텍스트 컬럼은 어떤 유형의 텍스트든 조건 없이 입력된 상태.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이 페이지가 굉장히 좁은데 이거를 넓혀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서 전체 너비에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른쪽 상단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게시로 가볼게요. 이 게시에서 게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링크에서 사이트에서 가보면은 실제로 이거와 똑같은 화면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좀 넓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줄여주면은 여기서도 줄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체 너비로 가보고요. 지금 쭉 보면은 이 사과는 어떤 유형의 텍스트든 조건 없이 입력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라고 있습니다.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컬럼입니다. 여기 숫자 형식에 보면은 쉼표가 포함된 숫자, 퍼센테이지, 미국 달러, AUD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상 화폐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 퍼센테이지를 눌러보고 여기서 컬럼명을 퍼센테이지로 바꿔볼게요. 차트로 해볼게요. 퍼센테이지가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50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50%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표시 옵션을 숫자가 아니라 막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50% 확률의 막대로 뜨게 되고요. 원형을 하게 되면은 50%의 원형 차트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 원화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한국 원화로. 그래서 10,000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숫자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 10,000원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또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속성을 복제를 하면은 이거와 똑같은 속성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숫자 퍼센테이지로 변경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75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우클릭을 하고 속성 편집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75%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막대로 하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숫자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숫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수식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이라는 딥이니까 여기서 숫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숫자 형식을 쉼표가 포함된 숫자라고 해보고 이 컬럼을 개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사과가 1899개가 있다. 개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개가 됐고요. 이 속성을 복제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가격이라고 해준 다음에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화가 있습니다. 자, 원화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추가를 해줘서 $1 환율이라는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달러로 해볼게요. 그래서 사과 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고 $1 환율이 1,400원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 수식의 가격은 사과를 판매를 해봤다라고 해볼게요. 매출 원이죠. 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표를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컬럼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속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개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에 곱하기 어떤 걸 해야 되죠? 가격 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판매한 사과의 가격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속성 편집을 해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 형식을 원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죠? 1,048만원의 사과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달러의 매출을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과가 몇 달러에 팔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가격을 그대로 속성 복제를 해주고요. 가격 달러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당연히 미국 달러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15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을 복제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매출 달러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원이 아니라 달러로 가야겠죠. 가격 달러로 계산을 해주면은 숫자 형식도 달러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사과를 팔았다면 104,000달러 정도 매출을 올린 거고요. 그렇죠? 좀 보기 쉽게. 그래서 이 매출 달러를 매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다고 해봤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감싸주고 가격을 $1 환율 설정을 해주면은 당연히 원화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사과에 한번 원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속성 복제를 해주고 원가니 원화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원으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원가가 500원이다 라고 해보. 자, 매출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익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수익을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 순수익은 매출 빼기 매출 마이너스 순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개수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의 순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6,891개가 있고 원가가 400원이고 가격이 2,000원이다. 지금 달러 환율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로 했을 때는 20달러 되더라. 해보면은 이 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포도가 한 4,810개. 포도가 원가가 800원이고 가격이 2,400원. 달러로 여긴 10불이야. 이렇게 해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가 쭉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계산을 클릭을 해주시고 추가 옵션에서 합계를 눌러보면은 매출이 총 지금 3,580만원 정도 순수익을 보고 싶다 해보면은 순수익이 약 2,57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범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택은 키워드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과일이잖아요. 뭐 사과, 계절이라고 해볼게요. 계절, 사과가 봄, 배가 여름, 포도가 가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중 선택이 있는데, 이 다중 선택은 하나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중 선택의 협력 업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미미 과수원이 있고, 여기서 철순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푸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선택이고 이건 다중 선택이에요. 선택은 무조건 하나밖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를. 근데 보시면 다중 선택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선택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순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변경하게 되시면 나중에 정렬을 할 때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성 편집을 가보시면은 지금 할 일,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 중, 거래 완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과는 지금 현력업체에 거래가 완료된 상태고, 배는 좀 거래 중이다. 그래서 뭐 딸기도 만들어 볼게요. 딸기는 겨울 거래 완료.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필터와 정렬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클릭을 해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거래가 완료된 사과만 품목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태에 들어가서 거래 완료를 해보면 우리가 거래가 완료된 상품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두에게 저장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표를 들어가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거래 완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거래 완료가 된 것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복제를 해주시고 여기서 전체 보기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필터에 들어와서 이 필터를 제거해 주시면 다시 전체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를 전체 보기를 오른쪽으로 끌어다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렬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순수익을 가장 많이 낸 걸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순수익을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오름차순 있잖아요. 이 오름차순을 내림차순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자, 가장 많이 순수익을 낸 딸기 먼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저장해 주시고 자,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순수익 내림차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전체 보기. 자, 이런 식으로 필터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날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순수익까지만 고정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순수익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준 다음에 10가지 고정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우리가 판매 시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판매 시즌을 클릭을 해서 사과는 1월부터 종료일 설정을 해주고 한 4월 18일까지 팔고 그 다음에 배는 여름이니까 7월부터 한 9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 포도는 가을이니까 10월부터 11월. 딸기는 겨울이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여유롭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을 잡아놨는데 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더 보기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슬래시를 입력하고 DATA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보기부터 데이터베이스 보는 형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은 이제 표복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캘린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캘린더 보기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과일이거든요. 과일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새 캘린더 보기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럼 캘린더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가 있고, 기준 보기가 판매 시즌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날짜로 형성이 됩니다. 다음에 캘린더 표시 기준 월, 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완료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때는 이 시즌엔 배를 팔고 이 시즌엔 포도를 팔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이 표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더 계절을 보기 쉽게 계절을 보기 편하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위에서 본 이 계절 컬럼을 이 캘린더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여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 또 가격을 보고 싶은데 라고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또 가격을 위로 올리시면은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순서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계절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 사과 C라는 페이지로 넣어 볼게요. 지금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에 넘어와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 시트에서도 여러 가지 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를 확인을 해봤고, 이 날짜에서도 뭐 시간을 포함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시간도 포함을 할 수가 있고, 리마인더로 노션에 알림을 줄 수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션 페이지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밖에 당연히 안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회사에서 쓴다면은 여러 뭐 담당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담당자 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이 파일과 미디어인데요. 이 파일과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겠죠. 뭐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또 계약서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파일과 미디어에 용량이 높은 파일을 넣어주시는 거는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션은 그런 용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메일, 근데 지금 이 과일DB의 이메일은 필요가 없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도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출 통과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과는 수출이 통과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URL이 있습니다. 이 URL도 URL을 넣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 URL을 사용할 때 팁은 URL이 보통 길기 때문에 여기서 줄바꿈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줄여주시는 게 보기가 편합니다. 자, 제가 아무 URL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 롤업과 관계형입니다. 롤업과 관계형이에요. 자, 협력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협력업체, 저는 보통 끝에 DB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노션 검색이 또 유용합니다. 자, 검색을 했을 때 찾기가 용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DB를 만들어 주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미미과수원, 그다음에 철순의 영희 푸르, Shift 엔터 하면은 바로 밑에 생성이 됩니다. 할 필요가 없게 뭐 하나 더 해볼게요. 상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전화번호 있었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미미과 수원은 022222, 철순내는
0233333333 이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없는 거고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서 또 이메일이 있을 겁니다. 자, 미미 QJC 이렇게 이메일이 또 있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봤고요. 홈페이지 URL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홈페이지 URL도 이렇게 열받고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일 DB를 했을 때 이 과일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협력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넣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고유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일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 과일이라는 정보만 있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일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 협력업체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것은 일치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 데이터베이스에는 말 그대로 이 각 가수원의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협력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관계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협력업체를 참고할 거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계형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협력업체 DB가 지금 참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과는 미미가수원 철순의 영입푸르 이렇게 있잖아요. 미미가수원 철순의 영입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배는 철순의, 포도는 영입푸르, 딸기는 미미가수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롤업을 하게 되면 이 롤업은 여기서 우리가 참고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 관계형을 선택을 하라고요. 관계형은 당연히 협력업체가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화번호를 클릭을 해주시고 원본 표시, 고유한가 표시, 수, 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원본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철순의 전화번호를 가져왔고 영입프로 전화번호, 미미가수원 전화번호 이렇게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과일에 대한 순수익의 합계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익을 다 보고 싶은 순수익을 다 보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순수익에서 우리 서비스에 과일이 있을 수가 있고, 옷이 있을 수가 있고, 반도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과일의 순수익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관계형에서 과일 DB를 가져와야 되고요. 이 과일에서 사과, 배, 포도, 딸기에 대한 모든 순수익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롤업을 해주고요. 자, 롤업으로 당연히 과일 DB를 보고요. 이 과일 DB에서 우리는 순수익을 가져올 거예요. 순수익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 계산에서 우리가 이 원본 표시, 고유한가 표시, 수, 비율, 추가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추가 옵션에서 합계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과일의 총 순수익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합계를 하게 되면은 이 옷 반도체에 대한 총 순수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과일이라는 페이지 안에 과일 DB를 가져온 거고, 자, 개인 페이지 안에다가 협력업체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이콘을 추가를 해서 협력업체니까 사람과 좀 비슷한 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와서 이 협력업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순수익 DB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또 페이지를 추가해서 순수익을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아이콘을 추가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순수익이니까
돈과 관련된 아이콘을 좀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순수익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과씨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각 페이지에 맞게 입력이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과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아까 캘린더로 보고 싶었잖아요. 여기서 표보기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보기 편집에서 레이아웃 캘린더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쉽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판매 시즌뷰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를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슬래시 div라면 구분선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표보기 입력해주고요. 과일 DB 입력해주고요. 캘린더 입력을 해준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속성에서 또 우리가 또 정리를 아까처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얘를 가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좀 숨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숨기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서 보드 보기, 갤러리 보기, 리스트 보기, 캘린더 보기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 사실 갤러리 보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일 DB를 선택을 해서 갤러리 보기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사과를 클릭을 해서 쭉 들어와 보면은 이 부분에 사과를 넣어 볼게요. 사과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사과 이미지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과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 레이아웃 갤러리가 있잖아요. 카드 미리 보기에 페이지 콘텐츠랑 뭐 계약서, 페이지 커버, 카드 사용 안 함 이런 게 있어요. 카드 사용을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카드 페이지 커버를 하게 되면은 페이지 커버가 들어가고, 페이지 컨텐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페이지 컨텐츠, 여기 컨텐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커버가 있었잖아요. 이 커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 커버를 변경을 하고 링크를 여기서 이렇게 링크를 넣게 되면 여기 사과가 들어왔고, 다시 레이아웃 들어와서 페이지 콘텐츠에 페이지 커버를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 커버에 있는 이미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커버를 쭉 만들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커버를 만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를 봤을 때 위에 이렇게 페이지 커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커버를 한번 쓱 바꿔 보겠습니다. 배를 바꿔보고 포도를 바꿔보고 커버를 이렇게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과일 DB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속성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원가, 가격, 원가, 순수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카드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고, 중간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맞춤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별로 내림차순을 보겠다. 그럼 딸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이렇게 과일, 순수익, 협력업체 이렇게 3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회사를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삼성이라고 해볼게요. 삼성이라는 회사다 라고 해보고, 말이 그런 거죠. 말이 뭐 아이콘도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져오고, 아까 우리가 이 과일과 순수익 협력업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페이지를 여기다가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안에 페이지가 들어와 있고, 이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도 이렇게 정렬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회사 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보고 싶다 한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이 순수익 DB 있죠. 순수익 DB를 그냥 바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션 기초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노션은 이 페이지와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